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은 여러분께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만든 이야기인데요. 듣다 보면 여러분도 가슴이 답답해지실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박순자 씨, 올해 72살이에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를 키워냈죠. 고생 끝에 아들이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얻었어요. 그리고 5년 전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며느리도 착해 보였고 아들도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순자 씨는 젊은 부부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작은 방 하나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아들 부부는 맞벌이였어요. 아들은 회사원이고 며느리도 학원 강사로 일했죠. 둘이 벌면 살림이 괜찮을 거라고 순자 씨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아들이 매달 생활비로 주던 돈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50만 원을 줬는데 어느 날부터 30만 원으로 줄었어요. 순자 씨가 물었죠. 아들아, 무슨 일 있니? 회사 괜찮은 거야? 아들은 대충 둘러댔어요. 아, 그냥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너스가 좀 줄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순자 씨는 걱정이 됐어요. 혹시 회사에서 잘리는 건 아닌지,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순자 씨는 우연히 며느리가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는 걸 봤어요. 유명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보이는 쇼핑백이었죠. 그 순간 순자 씨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생활비는 줄었는데 며느리는 쇼핑을 하네? 그날부터 순자 씨는 며느리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둘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며느리가 새 가방을 메고 나가는 날도 있었어요. 손톱도 예쁘게 관리하고 있었고요. 가끔 택배도 받았는데 화장품 상자 같아 보였어요. 순자 씨는 생각했어요. 아들 월급은 줄었다는데 며느리는 멀쩡히 쇼핑하고 화장품 사고. 이게 말이 되나? 그러던 어느 날 순자 씨는 아들이 며느리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어요. 여보, 이번 달도 좀 빠듯할 것 같아. 미안해. 며느리가 대답했죠. 괜찮아요. 우리 조금만 더 참아요. 하지만 순자 씨 눈에는 며느리가 전혀 안타까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순자 씨는 확신했어요. 이 며느리 뭔가 숨기고 있어. 순자 씨는 참지 못하고 며느리 방을 몰래 뒤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갔죠.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이 꽤 많았어요. 비싼 것 같은 옷들도 보였고요. 화장대에는 화장품이 가득했어요. 순자 씨는 하나하나 집어들며 가격을 상상했어요. 이것도 돈, 저것도 돈. 도대체 돈을 어디서 이렇게 쓰는 거야? 서랍을 열어보니 통장도 몇 개 있었어요. 하지만 비밀번호를 몰라서 잔액은 확인할 수 없었죠. 순자 씨는 더욱 의심이 커졌어요. 통장이 이렇게 많다는 건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거 아닌가? 순자 씨의 의심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급기야 순자 씨는 결정을 내렸죠. 집에 CCTV를 설치하기로 한 거예요. 전자제품 가게에 가서 작은 CCTV를 샀어요. 거실 선반 위에 소품처럼 놓아둘 수 있는 그런 거였죠. 그리고 아들 부부가 출근한 사이에 몰래 설치했어요. 이제 순자 씨는 매일 CCTV를 확인했어요. 며느리가 집에서 뭘 하는지, 누구와 전화하는지, 뭘 사오는지 모든 걸 감시했죠. 어느 날 CCTV에 며느리가 택배를 받는 모습이 찍혔어요. 또 화장품 상자였어요. 순자 씨는 화가 났어요. 아들은 돈이 없다고 하는데 며느리는 계속 쇼핑을 하네. 분명히 우리 아들 돈을 빼돌리고 있는 거야. 3개월이 지났어요. 순자 씨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마침내 폭발하는 날이 왔어요.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 좀 늦어질 것 같아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그 순간 순자 씨가 참았던 말을 쏟아냈어요. 야, 회사 사정이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내 마누라가 돈을 빼돌리는 거지. 식탁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깜짝 놀라 순자 씨를 쳐다봤죠. 어머니 무슨 말씀을? 순자 씨는 계속 쏟아냈어요. 6개월 동안 쌓였던 의심과 분노를 모두요. 내가 다 봤어. 네가 백화점 쇼핑백 들고 오는 것도, 택배 받는 것도, 새 옷 사는 것도. 우리 아들 월급은 줄었다는데. 너는 멀쩡히 돈 쓰고 다니더라. 도대체 돈을 어디다 숨겼어? 통장이 몇 개야? 솔직히 말해.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어머니, 제가 그때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우리 와이프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순자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너 방도 다 봤다. CCTV도 설치했어. 내가 하는 짓 다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들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엄마, CCTV까지 설치하셨다고요? 우릴 믿지 못하셨어요? 순자 씨는 말했어요. 믿을 수가 있어야지. 네 월급은 줄었다는데 네 마누라는 계속 돈을 쓰잖아. 그때 아들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엄마, 제 월급 안 줄었어요. 뭐? 순자 씨는 어리둥절했어요. 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저희가 엄마한테 생활비를 줄인 건 엄마 병원비를 모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야? 아들이 설명했어요. 몇 달 전 순자 씨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아들을 따로 불렀대요. 순자 씨가 무릎 관절이 많이 안 좋아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하지만 그 수술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꽤 됐거든요. 아들은 엄마가 걱정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몰래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둘이 매달 100만 원씩 따로 저축하고 있었어요. 엄마 수술비 모으려고요. 그러다 보니 엄마 드릴 생활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순자 씨는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 쇼핑백은 제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학원에서 상으로 받은 거예요. 택배도 제가 산 게 아니라 친구가 보낸 선물이었고요. 화장품도 다 샘플이나 친구한테 받은 거예요. 저도 악착같이 돈 모으고 있었어요. 어머니 수술비 빨리 모으려고요.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는 자기를 위해 고생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그들을 의심하고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미안하다.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일어서 있었어요. 어머니, 저 이제 못 살겠어요. 6개월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제 방을 뒤지시고 CCTV로 감시하시고.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의심받으니까 너무 서러워요.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여보 진정해. 엄마도 잘못 생각하신 거야. 안 돼요. 저 이제 못 참아요. 진짜 너무해요. 며느리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어요. 아들이 뒤를 쫓아갔지만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순자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은 며느리를 찾으러 나갔고 집은 텅 비어 있었죠. 순자 씨는 며느리 방에 들어갔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서 서랍을 열었죠. 그 통장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통장을 자세히 보니 적금 통장이었어요. 매달 5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죠. 통장 이름에는 어머니 수술비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자 씨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옷장을 열어보니 그 비싼 것 같았던 옷들은 사실 동대문에서 산 저렴한 옷들이었어요. 화장품들도 대부분 작은 샘플 용기들이었고요. 며느리는 정말로 돈을 아끼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시어머니를 위해서요. 다음 날 아들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함께 오지 않았죠. 엄마, 와이프가 친정에 가 있대요. 당분간 혼자 있고 싶대요.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눈도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엄마, 저 회사 그만둘까 봐요. 이런 일 생길 거였으면 그냥 제가 돈을 더 벌 걸 그랬어요. 순자 씨는 아들을 붙잡았어요. 아니야, 아들아. 이건 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며칠이 지났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죠.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순자 씨는 매일 며느리 방 앞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돌아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며느리는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해요. 순자 씨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뭐? 이혼? 네. 어머니와 같이 사는 건 못하겠대요. 너무 상처받았대요. 순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의 의심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요. 며느리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돈을 모으고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의심 때문에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순자 씨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먼저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의심부터 했을까? CCTV는 이미 치워버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며느리의 마음속에 생긴 상처는 CCTV를 치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한 달이 지나서야 며느리가 집에 왔어요. 하지만 짐을 가지러 온 거였죠. 순자 씨가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며느리야, 이 할멈이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아파요. 6개월 동안 제가 도둑처럼 감시당하고 의심받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제 친어머니처럼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믿어주지 않으셨어요. 그게 제일 슬퍼요. 며느리는 짐을 들고 나갔어요. 순자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며느리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들과는 별거 중이에요. 이혼 서류는 아직 쓰지 않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죠. 아들은 여전히 출근하고 퇴근하지만 예전처럼 밝지 않아요. 집에 오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죠. 순자 씨는 매일 후회해요. 그때 내가 한 번만 물어봤더라면, 의심하지 않고 믿어줬더라면, 무릎 수술은 받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모은 돈으로요. 하지만 순자 씨는 그 수술이 너무 미웠어요. 이 수술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으니까요. 아니, 사실은 수술 때문이 아니었죠. 순자 씨 자신의 의심 때문이었어요. 자, 어르신들.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를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 사람이 우리 자식 돈을 낭비하는 거 아닐까? 저 사람이 뭔가 숨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말이에요. 물론 조심하는 건 필요해요. 하지만 의심과 조심은 달라요. 의심은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거고 조심은 상황을 살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대화예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몰래 조사하지 말고 직접 물어보세요. 요즘 무슨 일 있니? 혹시 힘든 일 있어? 이렇게요. 순자 씨처럼 몰래 방을 뒤지고 CCTV를 설치하고 감시하는 건 가족을 망가뜨려요.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해도 상대방은 큰 상처를 받아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해요. 의심은 가족의 사랑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순자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걱정했고 그 걱정이 의심으로 변했죠. 하지만 그 의심 때문에 가족이 깨졌어요. 만약 순자 씨가 처음부터 아들에게 솔직하게 물어봤다면 어땠을까요? 아들아, 요즘 생활비가 줄었는데 무슨 일 있니?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그랬다면 아들이 진실을 말했을 거예요. 엄마, 사실은 엄마 수술비를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순자 씨는 의심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 컸죠. 어르신들, 가족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죠.
물론 때로는 걱정되고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대화가 필요해요. 우리 며느리가 돈을 빼돌리나?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며느리 요즘 힘든 것 같은데 도와줄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의심은 사랑을 죽이지만 믿음은 사랑을 키워요.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의심보다는 믿음을, 감시보다는 대화를 선택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가족과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